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시장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환율도 불안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수급 측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오르느냐, 물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준금리 인상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추격하면서 인상하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물가라든지 아니면 또 돈의 국제간 이동, 이것이 이제 주된 이유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그 이후 그 외환시장에서 수급 동향이라고 하면 수급 동향인데, 어,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수지는 2020년, 2021년에도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또 서학 개미 내지는 국내 기관들이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투자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환율 상승 요인 또는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발생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1년 동안 약 한 24.5조 원을 매도했어요. 2021년에도 25.6조 원. 그 다음에 금년 4월까지 12.3조 원을 합하면 약 한 28개월 되죠. 28개월 동안에 62조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 환율이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당 1200원 이하였으니까 120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60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 500억 달러죠. 그렇죠. 그렇죠. 약 한 500억 달러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1200원 이전이 훨씬 더 많은 순매도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500 내지 600억 달러 정도 안 되겠느냐.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금액.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2020년부터 주가가 한국이 급등했죠. 근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쉽게 하면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국내 정권 투자자와 다르죠. 국내 정권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들은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들을 대상으로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국내 내국인들, 기관 투자자들과 개미들이죠. 해외 이제 투자한 금액을 보면 정권 투자액입니다. 이 금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5,778억 달러였어요.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통계인데, 그런데 이것이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8,107억 달러로 증가했으니까 약 한 28개월 동안, 27개월이네요. 27개월 동안에 얼마나 증가했냐면 2,329억 달러 증가했으니까 엄청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약 500 내지 600 달러를 매도해 가고, 내국인들은 해외 투자를 하니까 외화 수급 측면에서 약 한 2,800억 달러 내지 2,900억 달러 정도가 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외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 돈만큼은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보다도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팔아나간 돈하고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환시장 불안하고 또 원화를 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또 그만큼 자금시장이 경색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돈은 많이 풀었는데 결국은 그돈 수급 사정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온 또 다른 이유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시장금리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은 그 동학개미들은 아까 뭐 국내 투자자들이죠. 그 국내에서도 실패하고 또 서학개미들은 외국에서 실패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 나가 대부분 뭐 실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물가 이외의 시장금리 상승과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대부분 투자 원본 대비 30%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약 한 500억 내지 600달러 정도 그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뭐 외화가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외국인들은 팔아가 나간 돈이 약 500억 내지 600억 달러 되고, 그 다음에 국내 내국인 투자자, 뭐 서학개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거기서 또 한 600억 달러 정도 뭐 평가 손실 내지는 뭐 지금 현재 평가 손실이 돈이 물렸다라는 얘기도 되고, 지금 팔아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약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사실상은 그 정권 투자에서 실패 때문에 환율 상승 또는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외국인은 성공을 하는데 왜 국내 기관 투자자와 서학개미들은 실패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투자 행태, 결국 투자 타이밍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 내지는 주가 상승을 추격하면서 매수했느냐, 아니면 그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또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나 서학개미들은 주가 지수 상승을 추격하면서 매수한 것이 결국은 시장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개인들이 이제 부채를 유발해가지고, 쉽게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자산에 또 보유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매각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은행 부채 상환 만기가 돌아오면 국내 자산을 매각해야 되고 또 외국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또 시나리오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투자 타이밍 선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못하다가는 국내 경제 전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서학개미들의 투자 형태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